네,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지수법칙을 우리는 간단한 지수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지수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곱셈의 원리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A라는 녀석을 이렇게 세 번만 할까? 세 번 더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시하죠? 3A라 표시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A를 세 번 더했어. A가 3개 있어. 이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더하는 것을 곱셈으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거죠. 이게 1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100개 언제 씁니까? 쓰면 뭐예요? 또 이거 하나하나 세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100A라고 쓰고 A가 100개 있어 라고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 곱하기 3이라는 숫자는 3이 2개 있어.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라고 써고 2가 2개 2가 3개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6이란 숫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곱셈이 여러 개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거 언제 다 셉니까?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A가 굉장히 많아요. A가 한 100개쯤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 언제 다 써요? 그리고 언제 이걸 다 숫자를 셉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n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했다? A가 n번 곱해져 있어요 라는 뜻으로 거듭제곱 A가 거듭해서 n번 거듭해서 곱해져 있어요 라는 뜻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수법칙 거듭제곱의 정의죠. 그리고 이 거듭제곱을 통해서 우리는 지수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란 뜻인데 이게 뭔 소리예요? A가 2번 곱해져 있는 놈과 A가 3번 곱해져 있는 놈을 곱하면 A가 몇 번 곱해지게 돼요? 5번 곱해지게 되죠. 그쵸? 이렇게 거듭해서 곱해진 녀석들을 우리는 얘를 A의 제곱이라 쓰고 A의 세제곱이라 쓰고 얘는 A의 5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가 2번 곱해져 있는 놈에다가 A가 3번 곱해져 있는 놈을 곱하면 A는 5번 곱해져 있는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라고 읽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나눗셈.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쓰냐? 얘는 A의 m-n제곱으로 표시를 합니다. m-n제곱으로 표시를 해요. 자, 이건 뺄셈인데 어떤 식으로 되냐? 자, A가 3번 곱해져 있는 놈에서 A가 2번 곱해져 있는 놈을 나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A가 3번 곱해져 있는 녀석이고요. 얘가 A가 2번 곱해져 있는 놈을 역수로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쁘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쵸? 약분이 돼서 A가 몇 개가 남죠? 하나만 딸랑 남게 되죠. 그러니까 약분되는 것이 이 뒤에 있는 녀석의 A의 개수만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라는 건 이러한 결과를 매번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법칙을 만들어서 연산하자라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A의 3-2 제곱 해서 A의 1제곱. 1제곱은 생략해서 쓰죠. 그래서 A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앞에 거와 뒤에 거에 나누는 것의 개수가 동일하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 A 이렇게 되면 3개면 이거마저도 약분되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1.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A의 3-3 제곱돼서 A의 0제곱인데 0제곱은 1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 0제곱은 1이다.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a가 0이면 분모로 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수의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어떤 수든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 것이 더 크면 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a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a 곱하기 a분의 a 곱하기 a가 되는 거잖아요. 약분하고 남으면 분모에 a가 하나 더 남죠. 자,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2-3제곱이니까 얘는 a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음수가 나올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수의 역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건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다. 역수다. 요것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눗셈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a의 m제곱에 n제곱은 어떻게 하냐. 그럼 얘는 a의 mn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a 곱하기 a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a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을 곱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6번 곱해져 있는 게 되는 것이죠. 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의 제곱이 3번 곱해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의 제곱의 세제곱은 a가 6번 곱해져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3번 곱해져 있어. a의 제곱이. 그쵸? 그리고 a의 제곱이 3번 곱해져 있는데 a의 제곱이란 건 a가 2번씩 곱해진 놈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가 6번 곱해져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a, b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이것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다. 이게 뭔 소리죠? 자, a 곱하기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a, b가 3번 곱해져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써요? a, b가 3번씩 곱해져 있네. 이렇게 쓰겠죠. 근데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곱셈은. 그래서 a를 앞쪽으로 다 몰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다 몰아요, b를. 그러면 얘는 a의 세제곱이고 얘는 b의 세제곱이죠. 이 두 수는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 이렇게 분배를 해줘도 된다. 분배를 해줘도 성립한다. 라는 내용이죠. 자, 다섯 번째. 그럼 요번엔 나눗셈으로 가서 a분의 b의 n제곱은 얘는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이다.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얘도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a분의 b 곱하기 a분의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a분의 b의 세제곱이란 뜻이죠. 근데 얘는 a끼리 다 곱하고요. b끼리 분자분모를 다 곱해도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a의 세제곱분의 b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거예요. 얘와 얘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수법칙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고 이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처음 배우다 보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공식만 외워서 또는 대충 풀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기호가 이야기하는 의미를 읽어내야 돼요. 의미를 읽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수학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만 하다가 조금만 변형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감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등장한다라는 거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반드시 외워둡시다. 아직도 못 외운 친구가 있다라면. 또 외운 친구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 1번 풀면서 지금 방금 공부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여기만 지워볼까? 삭제.
자, 보기 1번 봐볼게요. 보기 1번에 1번 봐보시면요. 마이너스 a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의 5제곱이에요. 마이너스 a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a의 밑이 같죠? 밑이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총 몇 번? 8번 곱해져 있는 거죠. 자, 1번 성질에 의해서요. 자, 그런데 얘는 몇 번? 4번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뭘로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의 8제곱과 a의 8제곱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기호는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기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 8번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의 8제곱이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성질과 4번 성질을 이용해서 1번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2번 봐볼게요. 자, 2번. 2번은 6a의 4제곱, b의 5제곱, c의 3제곱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ab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4번 성질에 의해서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6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a의 8제곱, 그 다음 b의 5, 2, 10, 10제곱, c의 세제곱의 6제곱이니까 6제곱, 그 다음 곱하기 얘도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자, 책에서는 아마 마이너스 2를 세제곱했을걸? 마이너스 2를 세제곱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아주 그 까다롭게 디테일하게 쓰려면 마이너스 1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세제곱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a의 세제곱, b의 6제곱. 최대한 생략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이제 숫자는 앞으로 다 땡길게요.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자, 먼저 6의 제곱이 있고요. 6의 제곱 얼마죠? 36이죠. 자, 그 다음 2의 세제곱은 8이죠. 그럼 36 곱하기 8은 얼마죠? 288이죠. 288.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생략해서 쓰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줍니다. 숫자가 처리됐어요. 그 다음 a끼리 다 모을게요. a의 8제곱, 그 다음 a의 세제곱 있고요. 그 다음 b의 10제곱, b의 6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c의 6제곱이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교환법칙,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몇 번씩을 활용해서 1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합치도록 할게요. 288 곱하기 a의 8 더하기 3 해서 11제곱, b의 10 더하기 6 해서 16제곱 곱하기 c의 6제곱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계적으로 막 쓸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원리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습이 그만큼 부족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산이 자꾸 실수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집중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연습 부족이에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그 영역이거든요. 또 훨씬 복잡한 영역을 실수 없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3번 봐볼게요. 요번엔 a의 세제곱에 4제곱에 몇 제곱? 5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린 요것만 보입니다. 우린 요것만 보이는 걸로 쳐요. 알겠죠? 얘만 보여요. 그러면 3의 a의 세제곱에 4제곱이죠. 그러면 3번식에 의해서 얘는 a의 몇 식이 되는 거예요? 12제곱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5제곱인 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 3번식에 의해서 얘와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의 12 곱하기 5에서 60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마리짜리를 알려줬다고 3마리짜리 못하는 게 아니에요. 2마리짜리를 반복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수학은 하나의 툴을 만들면 그 툴을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수학적 사고입니다. 알겠죠? 자, 4번.
자, 요번에 조금 마이너스 x의 제곱, y의 세제곱, z의 4제곱의 5제곱 나눗셈 들어왔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xy의 제곱, z의 세제곱, 그 다음에 4제곱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냐면요. 이렇게 나눗셈이 있으면 하나짜리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린 곱셈으로 바꿔줄 건데 곱셈으로 바꿔줄 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줄 땐 이런 식으로 지수를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뭐 b 뭐 제곱 나누기 뭐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얘를 어떻게 쓰냐면요. ab의 제곱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b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왜냐하면 얘는 ab의 제곱 곱하기 b분의 1이잖아요.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얘는 ab의 제곱 곱하기 b분의 1은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나눗셈이 있을 때. 하나짜리일 땐 상관없는데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등장하면 곱하기 기호를 나눗셈 기호를 쓰는 것이 복잡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먼저 마이너스 1에 자, 몇 번씩 4번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의 5제곱 x의 제곱의 5제곱 그래서 얼마야 얘는? x의 제곱이 5제곱은 그냥 쓰자. 얼마죠? x의 10제곱 그 다음에 y의 15제곱 곱하기 z의 20제곱 자,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쓰지 말자. 지금은 분배 안 할 거니까 한번 정리해서 갈게요. xy의 제곱에 z의 세제곱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꿨으니까 요것을 마이너스 지수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5제곱, x의 10제곱, y의 15제곱, z의 20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4제곱 자, 그 다음 x의 마이너스 4제곱, y의 마이너스 8제곱, z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 자, 마이너스 1의 5제곱은 얼마죠? 네,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제곱. 자, 먼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제곱은요. 보세요. 마이너스 처리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예요. 4제곱 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거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1이 됐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뜻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먼저 쓰고요. 자, 곱하기 x의 10승, x의 마이너스 4승 하니까 더하면 되죠.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6제곱. y의 7제곱. z의 8제곱. 자, 이제 마이너스 1은 생략해서 쓰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x의 6승, y의 7승, z의 8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계속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있는데 조금씩 안 되면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연산 파트이기 때문에 이 연산이 흔들리면 여러분들 수학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q의 제곱에 4제곱 나누기 p의 제곱 q의 4제곱의 세제곱 이거죠. 자, 아까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는 아이를 끌어당기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라 지수에. 그래서 얘는 q의 제곱 곱하기 p의 마이너스 세제곱 의 4제곱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기호 있잖아요. 마이너스 기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자, p의 제곱 q의 얼마? 4제곱에 마이너스 승을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요것도 지금 어때요? 지금 p 제곱이 분모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갖다가 p 제곱분의 1을 이렇게 빡 빼서 앞으로 빼서 자, q의 4제곱 p의 마이너스 2제곱 하고 원래 요걸 바꿔준 기호 마이너스 세제곱을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성질에 의해서 전개해주면 q의 8제곱 p의
마이너스 12제곱. 자, 곱하기 Q의 마이너스 12제곱 곱하기 P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6제곱이 되겠죠? 예. 그러면 Q끼리는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제곱이 되고요. P끼리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됐어요? 이제 PQ 뭐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게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P의 6제곱, 그 다음에 Q의 4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고요. 이제 답으로 쓸 때는 역수 처리해서 P의 6제곱, Q의 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수법칙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페이지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곱셈, 다항식의 곱셈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분배 법칙이에요. 곱셈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죠.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 뭐죠? 어떤 수가 가로로 이렇게 묶여서 여기 합이나 차꼴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값이 요렇게 분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m 곱하기 a 그리고 m 곱하기 b의 합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것이 있으면 동일한 것으로 묶고 나머지를 써주는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간단하니까 바로 보기 2번을 풀어볼게요. 보기 2번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한테 2x 곱하기 3x의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개를 해줘야 되죠. 어떻게 전개해줘요? 자,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각각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쓰지 마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늘어 쓰시면 실수예요. 이게 눈의 동선이 멀면 우리가 뇌에서 작용하는 프로세스가 느려지면서 잘못 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식이 있으면 바로 밑에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서 6x의 4제곱이구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써주세요. 맨 처음에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 과정을 쓰시면 됩니다. 2x 곱하기 3x의 세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4x 플러스 2x 곱하기 2를 한번 써주시고요. 자기가 기초가 부족하면 이렇게 한번 써주셔야 돼요. 분배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 2, 3은 6 x의 하나 3개 4제곱 플러스 2, 4, 8 x의 하나 제곱 그 다음 여기는 2 곱하기 2 4x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바로 넘어오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서 여러분들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처음 파트가 지금 학습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익혀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굉장히 더디 나가요. 처음에는. 근데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한 페이지가 아니라 뭐 한마디 하고 10페이지 나가고 막 이래버려요. 지금 앞단원이 학습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갖춰야 될 습관이라든지 바라보는 시선, 마인드 이런 것들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자, 보기 2번 봐볼게요. 보기 2번에 2번 봐보시면요. 요번엔 마이너스 2y 그 다음 3x제곱 마이너스 y가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7y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y가 있어요. 요렇게가 있어요. 자,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요 녀석은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이 녀석을 하나, 둘, 또 이 녀석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개해줘야 돼요.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천천히 하면 마이너스 2y 곱하기 3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묶어주세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y 숫자만 이렇게 따로 묶어주세요. 그래야지 안 틀려요. 마이너스 1y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7y 곱하기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묶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7y 곱하기 2y. 자, 마이너스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숫자 먼저 처리할게요. 2, 3은 6에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제곱 y. 그 다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얼마? 2. 그 다음 y가 2마리 y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7 xy. 자, 여기도 2, 7에 14 숫자부터 곱해주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y제곱. 자, 동류항 있는지 살펴봅니다. 동류항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y, 그 다음 마이너스 7xy,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는 거죠. 플러스 y제곱이 2마리 있고 14마리 있으니까 총 16개의 y제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x제곱 y, 마이너스 7xy, 플러스 16y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가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단계를 거쳐서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자꾸 나열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에서 결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연습장 쓰시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그 수학교육과 대학원 다니면서도 수학 선생님들 되려고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연습장 안 쓰고 계산한 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연습장 써요. 교수님들도 연습장 써요. 연필 깎아가면서 노트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것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연습장을 반드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따져준 게 뭐였어요? 앞에는 단항식이었고요. 여긴 단항식이었죠. 뒤에는 뭐였어요? 다항식이었죠. 그럼 요번엔 다항식까지 해봅시다. 다항식은 어떻게 되냐? 요거 살짝 지우고 갈게요. 다항식은 어떻게 하냐? 만약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 플러스 d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전개를 하냐? 자, a를 한 번 이렇게 전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전개를 해 주는 겁니다. b를.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거의 원리는 중간에 생략된 게 있어요. 중간에 생략된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중간에 생략된 원리라는 건 A가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그 단계별로 갖춰서 보시면 A가 있잖아요. A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거고요. B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계별로 하는 거. 그래서 A가 있고 A와 D의 거 C 플러스 D를 전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와 C 플러스 D를 전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전개하고요. 얘를 이렇게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개가 된 거죠. 동류항 없으니까 여기서 멈추게 되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A, C, AD 해주고요. B, C, BD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개되는 결과를 이렇게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건 조금 뒤로 돌리기 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 자, 얘도 전개하면 AC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BC BD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요 과정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식이 전개되어야 되고요. 기초가 좀 강한 친구들, 기초가 좀 돼 있는 친구들도 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거 잃어버렸죠.
이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도 있었지라는 걸 한 번 더 상기하고 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 3번에 1번 봐볼까요? 1번 봐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요 녀석을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예요. 동류항으로.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돼요? 2x의 제곱 4제곱.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x제곱 하나 세제곱.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4x 제곱. 자, 그리고 멍청하게 여기다 쓰는 거 아니죠? 여 옆으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 동류항을 맞춰서 써주세요. 마이너스 6x 제곱이면 여기다 써야죠.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3, 5, 15x죠. 없죠. 그러면 D로 연결해서 15x 제곱. x 제곱이죠. x죠. x. 자, 그 다음 3, 4, 12. 마이너스 12.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2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12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봐볼게요. 두 번째 거 삭제하고 두 번째 거 봐보시면 두 번째 거 요번에 3마리짜리니까 위에 거 좀 지우고 가볼까요?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자, 요번에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 그 다음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z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얘도 풀이하는 방식은 요번에는 원래 원칙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전체 이렇게 한번 하고요. 이거 전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단항식과 다항식 곱을 거쳐서 가는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x-2y 마이너스 3z 그 다음 플러스 2y 그대로 뒤에 거 x-2y 마이너스 3z 그 다음 마이너스 3z x-2y 마이너스 3z 자, 그리고 전개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xz 자, 그 다음 플러스 2xy 여기다 쓰기로 했죠. 2xy 그 다음 마이너스 4y 제곱 안 보이죠? 마이너스 4y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yz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yz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zx 여기 있죠? 마이너스 3xz로 바꿔 쓸게요. 교환 성립하니까 그 다음 얘 6yz 자, 그 다음 플러스 9 z제곱 그래서 플러스 9 z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다 쭉 연달아 쓰면 헷갈려서 틀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틀려요.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없어지고요.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지니까 얘는 맨 뒤로 쓸까요? x에 대한 내림차순 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6xz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z 플러스 9z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뭐 이 차수가 낮으면 이쪽 뒤로 빼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좀 제 방법으로 푸는 법도 잠깐 알려드릴까? 제 방법으로 푸는 것도 알려드릴까요? 하나만. 문자가 하나인 경우에 쓰시는 게 좋아요. 문자의 하나인 경우가. 문자가 두 개면 그냥 쓰시고요. 주로 우리는 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거 아까 전개했었죠. 저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얘가 지금 수가 적죠. 그냥 쓸까? x제곱 0x 마이너스 3. x의 개수가 없으니까 0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뭐만 썼죠? 개수만 썼어요. 지금 개수만. 아시겠죠? 자, 그럼 얘 얼마예요? 쭉 이 표를 곱해줍니다. 2, 0, 마이너스 6. 그 다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 0, 15. 그 다음 4, 0이죠. 0,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차수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생략한 건 얘는 x의 0승, x의 0승이죠. 그러니까 곱하면 얘는 x의 0승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는 x의 1승이고 얘는 x의 2승이잖아요. x의 1승이고 x의 2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의 0승하고 x의 1승이니까 얘는 x의 1승이에요. 마찬가지로 얘가 x의 1승이고 x의 0승이니까 얘가 x의 1승을 뜻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얘가 x의 2승이고 얘가 x의 2승. 그럼 얘도 x의 2승이죠. 1승하고 1승의 만남이니까. 그럼 얘는 x의 3승, x의 3승이죠. 그쵸? 그리고 얘는 x의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숫자가 이렇게 차수가 맞아요. 즉 뭐예요? 동류항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x의 4제곱 더하기죠.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더하기죠.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죠. 플러스 15x 마이너스 12x의 영승은 1로 생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여러분들하고 질문을 처리하거나 수업을 할 때 제가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하나지 이런 전개식은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었지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번에는 나눗셈으로 넘어갈게요. 나눗셈 곱셈 배웠어요. 이제 겨우 곱셈 배웠으니까 이제 나눗셈 넘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부터 하면 앞에 다항식이 있어요. a 플러스 b 뭐 c도 있을 수도 있고 d도 있을 수도 있고요. 뒤에 걸 m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얘를 이 녀석을 뭘로 고치기로 했죠? 나눗셈 기호가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 하고 역수로 곱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n분의 1로.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이면 얘는 지금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n분의 a 플러스 n분의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a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n분의 a고요. n분의 b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 1번 봐볼까요? 보기 4번의 1번. 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6x를 뭐로 나눠요? 2x로 나눠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6x 곱하기 2x분의 1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2x분의 1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x분의 2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분의 마이너스 4x의 제곱. 저는 요 앞에 이 분수 기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답 쓸 때까지는 분자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놓는 게 좀 실수를 좀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플러스 2x분의 6x. 자, 이제 약분해서 마무리 지면 되겠죠. 2가 약분됐고요. x가 이제 두 마리로 바뀌죠. 그래서 x제곱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가 약분돼서 얘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약분되고 2 약분해서 3이죠.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좀 복잡한 거 해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다 공부하셨던 거예요. 공부하셨던 건데 이제 배운 친구들한테는 다시 어떤 의미적인 느낌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 그리고 좀 이제
기초가 좀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수업하실 땐 이런 거 있다 하고 바로 넘어가요. 설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겨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도 우리는 요 녀석 있죠?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을 이렇게 전개합니다. 근데 이 녀석의 전체 이거 곱하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곱하기 뭘로 쓰면 돼요? 이것도 풀어볼까? 4a제곱 b제곱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4a제곱 b제곱 그 다음 분자에 3a 4제곱 b 3제곱 더하기 4a제곱 b제곱 분자에 2a 세제곱 b제곱 더하기 자 백인데 전 덧셈으로 표시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 다항식 도왔을 때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분자식 주의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 a제곱 b제곱 자 정리합니다. 자 얘 4분의 3은 살아있죠. 약분될 게 없죠. 그 다음에 a제곱이 사라져서 a제곱 자 분모에 b제곱이 사라져서 b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제곱 이거 1승 이렇게 되니까 자 플러스 4분의 2는 2분의 1이죠. a제곱은 뭘로 바뀌고 1승으로 바뀌고 b제곱은 사라지네요. 그래서 여기 a만 남고요. 플러스 4 약분되고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답 쓸 때는 써줘야 돼요. 답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a제곱 사라지고 b제곱만 남네요. 그래서 b제곱 그래서 4분의 3 a제곱 b 플러스 2분의 1 a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정리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안 되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거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써먹고 그 원리가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는 다항식에서 우리가 현재 단항식을 나눴었잖아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원리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34라는 숫자를 우리가 6으로 나눈다 칩시다. 그러면 몫은 5이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4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문법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문법. 자, 문법인데요. 자, fx라는 건 어떤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어떤 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fx는 gx 곱하기 qx라고 쓰면 플러스 rx라고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구조적으로 수식의 구조를 먼저 보여드리면 얘를 우리는 나누어지는 수라고 해서 그 피제수라 부릅니다. 피제수 나누어지는 수 피해자 피해자가 뭐예요? 해를 당한 사람 인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제수예요. 제수 나누는 수라는 거예요. 나누는 수. 그러니까 어떤 피제수 나누어지는 수를 어떤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fx를 gx로 나눈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가 생기냐면요. 몫이 생기고요. 얘가 뭐가 돼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냐면요.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rx이다 라고 읽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읽는 거예요.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요.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라고 쓰는 거고요. 얘는 쓰기예요.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이렇게 읽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쓰기와 읽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써놓은 게 이 식이 의미하는 것, 구성된 구성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항식은 제수와 몫의 곱 플러스 나머지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대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 많은 친구들이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라고 읽고 그냥 써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I, am, boy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읽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I apostrophe M A B O Y 닷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그냥 I am a boy라고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쓰고 읽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요.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라고 쓰는 거고요. 얘를 어떻게 읽어요?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rx이다.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숙지가 되셔야 될 내용입니다. fx는 gx로 나누면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rx이다.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rx이다.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rx이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 가지 특징은요. 자, 여러분들 6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 나올 수 있나요? 6으로 나눈 나머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수가 n차식이고 만약에 몫이 m차식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n-1차식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차식인가요? 아니죠. 1차 상수항도 되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이하의 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하의 식. 그러니까 재수가 정해지면 우리 나머지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수의 차수와 몫을 알면 우리는 피재수가 n 플러스 m차식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푸는데 쉬워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문제의 유형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법 체계로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들, 다항식 파트의 문제들은. 아시겠어요? 어려운 문제들도 다 이 문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니? 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나눗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4를 뭘로 나눠요? 6으로 나누면 몫은 5이고 6, 5, 30. 나머지는 4.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건 계산하는 거죠. 계산. 이건 계산하는 것이죠. 그쵸? 이건 계산하는 거고 이 계산된 걸 정리한 게 이거죠. 자,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요 파트를 좀 지우고 요쪽 파트를 지우고 이건 계속 여러분들이 쳐다봐야 될 파트고 이건 필기해 놓고 암기해 놔야 되는 파트니까. 자, 보기 5번 볼게요. 보기 5번. 보기 5번 봐보시면요. 20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나누기 2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을 계산하래요. 그럼 얘 내림차순 정리로 먼저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 나누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쓰고요. 자, 계산합니다. 계산. 자, 나누어지는 수를 여기다 씁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을 여기다 쓰고요. 나누는 수, 얘가 재수죠. 얘가 피재수. 얘가 피재수. 얘가 재수의 위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곱셈으로 표시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녀석 3x제곱을 없애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3x제곱을 없앨 수 있을까요? 네, 3이요. 그러면 3을 곱하면 얘 여기다 3이라고 써놓으면 이 녀석하고 이 3을 곱해줘요. 그것을 갖다가 밑에다 써줍니다. 요 밑에다가 써줘요. 어떻게 써줘요? 그러면 써주면 어떻게 돼? 3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x 그 다음 플러스 6 이렇게 써주죠. 자, 그리고 빼주는 겁니다. 빼주면 이거 없어지죠? 빼주면 조심하세요. 이거 뺄셈 못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9를 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9가 돼서 7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7x. 20에서 6 빼면 얼마예요? 14.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산. 그리고 얘를 정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라.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을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곱하기 몫이 3 나왔죠? 3
플러스 나머지는 7x 플러스 14 나왔죠?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라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7x 플러스 14라고 쓰는 거고요. 3x 어떻게 읽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을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gx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7x 플러스 14이다. 나머지는 rx이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게 저도 이것을 이게 계산하다 보면 x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x가 너무 많이 보여서 저는 이 계산을 이렇게도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개수만 쓸 거예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이라 읽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 얘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쓸 거고요. 자, 여기에다 뭘 곱하면 얘가 돼요? 3이죠. 그래서 여기다 3 쓰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 둘 셋 위에다가 쓰는 거예요. 맞춰서. 그리고 곱하면 3 마이너스 9 6 이렇게 되죠. 그리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 돼서 없으고요. 얘는 7, 얘는 14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써라. 그러면 지금 위치에 따라 위치만 맞춰준 겁니다. 얘는 x의 0승, 얘는 x의 1승, 얘는 x의 2승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3x의 제곱 이것만 보고 표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을 이쪽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요거 곱하기 몫이고 얘는 상수항 1차항 하니까 7x 플러스 14.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끔 복잡하지 않게끔 표현하는 요 방식을 저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셨을 때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항식을 나눌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런 구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익혀두셔야 돼요. 자, 보기 6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보기 6번 보기 5번을 지울까요? 여기 보기 5번이었네. 구조가 너무 중요해서 여기 모르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일 때 fx 구하래요. 그러면 문법대로 쓰면 되죠.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fx잖아요. 그쵸?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전개해서. 그래서 얘와 얘 곱하니까 x의 세제곱. 이렇게 하니까 x제곱. 자, 그러니까 이거 하면 x. 그 다음 이렇게 하면 1. 그 다음 2x 플러스를 여기다 쓰지 말라고 그랬죠? 2x 플러스 1. 자, 그래서 얼마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책을 알고 있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수업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가 학습밀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하고 있는데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서 이렇게 직접 이 표시로 나누는 걸 우리는 직접 나눗셈이라 불러요. 직접 나눗셈이라 부르는데 조립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조립제법은 특징이 있는데요. 1차식만 가능합니다. 1차식만 가능해요. 그리고 조립제법에서는 좀 주의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하실 때 반드시 구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한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해봅시다. 지우고요. 즉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인데 1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돼요? 2, 0, 마이너스 3, 5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얘 2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2 곱해주면 되죠? 그럼 하나, 둘, 여기다 2. 그러면 2 곱해서 2 마이너스 6 쓰고요. 빼줍니다. 예, 지금 제곱계수가 없어서 0을 쓴 거예요. 그러면 빼주면 2 없어지고 6, 마이너스 3 두 개만 쓰면 되죠? 6을 없애기 위해서 6을 곱해줍니다. 6, 마이너스 3. 6, 3, 18. 이렇게. 빼주니까 15예요. 5. 그럼 여기 뭐 써요? 15 쓰면 되죠. 15. 15 쓰니까 뭐가 돼요? 15 마이너스 45 빼주니까 이제 5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x 노란색으로 쓸까? 이건 연산한 거다. 이 연산 결과를 쓰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이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이고 나머지가 50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근데 얘를 조립제법이라는 걸로 쓰면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건 용법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법만. 자, 먼저 얘의 개수, 피제수의 개수를 여기다 쓰는데요. 2, 0, 마이너스 3, 5 이렇게 써줘요. 0, 개수가 0이면 0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얘 피제수, 제수가 0이 되는 x값을 써줍니다. 3 이렇게. x-3은 언제 0이 돼요? x가 3일 때죠. 3 써줘요.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죠. 얘는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연산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와서 2가 되고요. 얘랑 곱해줘요. 그래서 얼마요? 6이에요. 그럼 얘랑 더해줍니다.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얘는 빼줬잖아요. 내려갈 때. 얘는 이게 기호가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더해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세요. 0하고 6을 더해서 6. 6, 3, 18. 내려와서 15. 45. 더하면서 내려와서 5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몫이 얼마고, 몫이 몫이란다. 몫은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이고 나머지가 50이다라는 걸 빠르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한 가지 주의사항. 두 가지인데 정확하게는 우리 조립제법이라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식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2차 이상의 식은 다 직접 나눗셈 하셔야 돼요. 알겠죠? 2차 이상의 식은 안 된다. 두 번째는 나누는, 그러니까 제수의 x의 개수로 구한 몫을 한 번 더 나눠준다. 구한 몫을 나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지금 얘 x의 개수가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구한 몫을 1로 나눠야 돼요. 얘네들을. 그러면 그대로 뭐가 된다? 그대로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몫이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사항이니까. 그리고 이 주의사항을 너무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를 자, 여기 2 쓰자. 2 쓰고 4 쓸게요. 그랬을 때 뭐 2x 플러스 1로 나눈다. 이렇게 나눠보자. 그러면 직접 나눗셈 한번 해볼게요. 직접 나눗셈 하면 2, 4, 5 2, 1 쓰고요. 자, 여기 하나, 둘. 자, 여기다 뭐 곱하면 2가 돼요? 1. 그래서 2, 1 쓰고 빼면 3, 5. 여기 얼마 써야 돼요? 2분의 3. 그럼 이렇게 곱해서 2 약분되고 3 되죠? 1 곱하면 2분의 3이죠? 그래서 빼주면 얘 2분의 10이니까 2분의 7 나오죠. 나머지가. 그러니까 얘가 몫이 뭐가 됐어요? 몫이 x 플러스 2분의 3이 됐고요. 나머지는 2분의 7이 됐죠. 근데 조립제법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2, 4, 5. 자,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자, 내려옵니다. 2. 곱합니다. 마이너스 1. 내려옵니다. 3. 곱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내려옵니다. 2분의 10에서 빼니까 2분의 7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몫이 얼마 나왔어요? 2x 플러스 3. 나머지는 2분의 7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몫을 x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긴
그 우리가 구해야 될 몫의 2배가 나와버렸죠. 즉 조립제법에서는요, 우리가 2x 플러스 1로 나누었는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립제법 하에서는. 왜냐면 이것이 0일 때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ax 플러스 b로 나눴다 하더라도 조립제법에서는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셈이 된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뭐예요? 몫이 우리가 구한 몫이 a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x의 계수 우리가 2로 나눴죠? 그럼 얘를 2로 한 번 더 나눠줘야지 진짜 몫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식의 구조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좀 부담스러운 것도 알고 있어요. 자, 어떤 fx라는 식을 갖다가 ax 플러스 b로 나누게 되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올 건데 얘를 갖다 조립제법 1차식이지만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x 플러스 a분의 1로 나누게 되고 이 상태에서 나눈 몫은 aqx 플러스 r이다. 나머지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목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의 계산은 x의 계수가 1인 상태의 계수기 때문에 내가 ax 플러스 b로 나눴다 하더라도 실제 연산은 우리가 구한 몫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몫의 a배가 되어서 제가 이걸로 나누게 되면 구한 몫을 x의 계수로 한 번 더 나눠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반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좀 버거우신 분들은 일단 계수가 없는 상태 연습하시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보기 1번, 보기 7번. 자, 1번 봐보시면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를 뭘로 나눠요? x 마이너스 2로 나눠요. 자, 조립제법 풀어봅니다. 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자, 얘는 언제 0이 돼요? x가 2일 때. 내려와 3 곱해 6 내려와 4 곱해 8 내려와 5 곱해 10. 자, 내려와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의 몫은 뭐가 돼요? 몫은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이고, 자, 나머지는 뭐가 돼요? 5이다. 자, 우리가 나눈 것이 뭐였어요? x의 계수가 1이죠? 그러면 그대로 몫으로 한다. 만약에 여기 2가 붙었으면 얘를 다시 2로 나눠야 되고 3이 붙었으면 3으로 나눠야지 진짜 몫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긴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익혀놓고 갑시다. 자, 두 번째 거 4x의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을 나눠요. x 플러스 3으로. 자, 그러면 나누면 4, 7, 마이너스 12, 3. 자,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 마이너스 4. 내려와 4 곱해 마이너스 12 내려와 마이너스 5 곱해 15 내려와 3 곱해 마이너스 9 내려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구한 몫은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냥 몫이 되는 거고, 똑같이 얘가 2였으면 전체를 2로 나누고 3이었으면 전체를 3으로 나눠야지 진짜 몫이 나온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구한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곱셈과 나눗셈, 다항식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학습 밀도가 높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잘 익혀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